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던 밤새 흐름이 되겠는데요.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0.8% 하락하면서 32,900선까지 소폭 더 내려와 있고요. S&P 500은 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 밀리게 되면서 특별히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기술주 상관없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 경제 전망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부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또 OECD 쪽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이어서 낸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OECD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들만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4.5%를 잡았었는데 3%대까지 내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인 미국의 성장률 역시 3.7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멘트를 더 붙였는데요. 성장률이 점점 둔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OECD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추적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우라는 그런 지표가 있겠습니다. 이 나우 지표에서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0.9%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금 3%를 넘기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다시 넘겼죠.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세계 최대 원자재 회사인 트라피구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120달러인데 150달러까지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 이날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보이시죠? 대부분의 섹터가 다 내려갔고 특정 섹터가 더 많이 내려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섹터가 그나마 좀 상승을 한 것이고요. 가장 부진했던 것은 부동산 섹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sek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펼친다라는 내용을 밝혔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런 신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는 그런 흐름이 간밤에는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중국과 관련된 중국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도로 반도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가운데 종목들의 하락도 좀 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인텔이 가장 깊게 하락했습니다. 5.2%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인텔 쪽에서는 안 좋은 내용이 나왔죠. 인텔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칩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텔과 관련해 시티그룹 쪽에서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말과
그리고 이런 증권사 평가가 겹치게 되면서 인텔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러한 내용들은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안 좋은 게 퍼졌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AMD가 그 다음으로 가장 낙폭이 컸었고요. 그 밑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비메모리와 메모리 상관할 것 없이 모두 다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하단에 위치되어 있는 이 장비 업체들도 대표적으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3% 후반대까지 밀리게 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나온 악재가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위축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크레디트 스위스의 이런 투자 은행 부문 실적이 안 좋게 된다,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이어졌고요. 이러한 것은 유럽 증시에 있는 은행주들도 안 좋게 했었었는데 미국에서도 안 좋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1.5%,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다 1% 이상 밀리게 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성장주들이 혼조 흐름을 보인 가운데 그 가운데 상승했던 종목 테슬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5% 상승을 했었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좀 겹치게 되면서 시장은 떨어졌지만 종목은 잘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어제 나온 내용이 중국 배터리 업체인 비아디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CATL이 떨어지고 비아디가 올라가는 중국 증시의 흐름도 있었었는데요. 이런 게 테슬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급처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5월에 이 중국 테슬라 판매량도 지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차 3인방 중에 하나인 니오라는 그런 회사가 지금 수준 자체를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적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쟁사 입장에서 테슬라가 또 반사수혜를 얻을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또 60개 게임에 대한 이 판호를 중국에서 규제당국에서 승인을 했죠. 이런 것 덕분에 지금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이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의 흐름이 또다시 한번 탄력을 받습니다. 알리바바가 무려 14%나 급등을 했고요. 징둥닷컴 7.6%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개별적인 이슈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까?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2.1%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점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혀가게 되면서 이 OTT 회사들끼리 서로 뭉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사 로쿠와 함께 이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다른 섹터에서 종목들 내려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캠벨 수프라는 지금 식음료 관련된 그런 종목을 갖고 와 봤는데요.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 속에서 1.5%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 전략을 끌어내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21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70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적표를 발표했고요. 앞으로에 대한 내용도 좋습니다. 순매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전 추정치에서는 순매출이 감소할 걸로 봤었는데 소비자 전가를 하게 되면서 감소를 증가로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내어줬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어쨌든 캠벨스프는 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건 또 애플 때문에 오히려 하락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선구매 후 결제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한다고 애플이 밝혔죠. 어제 개발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로 애플이 상승을 했었는데 같은 경쟁업체 입장인 어펌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업계로 진출할 때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증권사 웨드부시 쪽에서는 애플의 진출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비용 증가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펌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울합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핀테크의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간밤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탈출하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4.6% 하락하면서 2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나마 영국이 조금 덜 내려갔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예, 지금 유럽에서도 유럽의 ECB 회의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 이렇게 두 가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흐름이 또 유지가 됐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실적에 대한 경고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독일 닥스와 프랑스 깍크 지수가 0.8%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영국은 여기서 약간은 조금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 상승하면서 이제는 120달러에 거의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노르웨이 원유 시장 쪽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WTI 가격을 올렸고요.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비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영향을 받는 구리 가격이 0.3%, 이번 주 들어서는 상승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금값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해지 수단으로 금이 각광을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장중에 침체 우려 때문에 약간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3%대를 넘기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의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제시하면서 저성장 속에 고물가가 실현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건데요. 어제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3%로 내년에는 성장률이 2.8%까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OECD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모두 기존의 3.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3.03%까지 상승하고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122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에너지 업종은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은 내일 열리는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ECB가 빠르면 7월 회의에서 연준과 마찬가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유로존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은 미국의 금리를 함께 동반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시장을 떠난 사람들의 90% 이상이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CNBC의 설문조사인 올 아메리카 워크포스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자가 된 사람들 중 94%가 더 좋은 직업과 급여를 얻기 위해 고용시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고용된 사람인 1,200명과 팬데믹 동안 퇴직한 사람 450명,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은퇴한 것은 아닌 사람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조사 결과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 중 68%는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들 퇴직자의 67%는 예상한 것보다 최소 2년 정도 일찍 직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CNBC 측은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62.3%로 팬데믹 저점 때보다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1.1%포인트 정도 낮다면서 이 비율이 이전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인건과 물가 상승률을 유발하는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 약 40%는 남은 자금이 있으며 저축이나 투자를 해 몇 달 동안 긍정적인 소비 지출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대출 수요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MBA의 계절 조정지수 SAI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구입을 위한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신청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이 전주에 비해서는 6.5%가 감소했고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계약금리는 5.33%에서 5.4%로 상승했으며 금융 수요도 한 주 동안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간 금리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파이낸스, 즉 재융자 수요 역시 한 주 동안 6%,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5%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주택 매매 시장은 지난 2달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 둔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러한 조건으로 첫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증권사 RBC 캐피탈은 주택 건설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일제히 하향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이런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메모리 저장 장치 제조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플래시 메모리와 하드 디스크 사업 분할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발표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웨스턴 디지털의 10억 달러 가까운 지분 약 6%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두 사업을 분리하도록 요구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 측은 엘리엇이 우리 플래시 사업에 자본금 증액을 위해 투자를 제안했고 이것은 웨스턴 디지털의 가치를 더욱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략적 그리고 재정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해당 사업의 분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가운데 오늘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는 4%가 하락해 57달러 82센트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이전 주 대비 약 5천 건이 감소한 19만 5천 건이며 시그넷 주얼러스, 스티치픽스, 다큐사인, 베일리조트, 컴테크 텔레커뮤니케이션, 빈스 홀딩스, 후커 퍼니셔스, 니오 잉크, 레이클랜드 인더스트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